네, 안녕하세요. 전자책 출판사 책보 요요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전자책 출판 기사 중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딸깍 출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구글에 이제 제가 1년에 9,000권 전자책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해 9,000권 딸깍 출판, 비판받은 출판사, 뭐 AI 출판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뜨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기사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9,000권? 1년에? 진짜 저도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지만 저는 이제 목표를 1,000권을 잡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1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1년에 9,000권 진짜 뭐 엄두가 안 나거든요. 솔직히 이제 AI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하고 원고 만들고 그다음에 그 원고 한번 또 다 읽어보고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권, 만약에, 만약 제가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권 정도는 어떻게 어쩌지 해서 막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30권이죠? 그럼 30권 곱하기 300권. 360권인데, 9,000권이면 그게 몇 배예요? 만약에 400권이라고 치면 400권 했다 그러면, 20배인가요? 20배가 넘죠? 하여간 이거 굉장한 숫자인데,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고요. 그런 출판사 이름은 지금 이미 그 기사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루미너리 출판사라고 이름이, 출판사 이름이 그렇고요. 루미너리 북스라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밀레서재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금 검색 결과가 8,496. 어쨌든 거의 9,000권에 가깝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걸 보면, 1월 달에, 하여튼, 굉장한 속도로 지금 출판을 하고 있는데, 뭐, 에세이도 올라오는데 대부분은 이런 어떤, 에세이와 주로 이런 아포리즘, 그러니까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 이제, 이런, 유명한 분들이 하신 말씀들. 옛날 우리 그거 있었죠. 옛날에 교양서적 중에, 지대 너 야신가? 그거 있었잖아요. 지적 대화를 위한 뭐, 넓고 얕은 지식? 뭐 그런 시리즈처럼, 그냥, 굉장한 내용은 없고, 어디서 그냥 긁어온 AI가 긁어온 거를 그냥 이렇게 책으로 만든 그런 책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뭐,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름이 써있지만, 이게 AI가 쓴지 어떻게 알겠어요? 딸깍으로 그냥. 만약에 사람이 썼으면은, 원고를 뭐, 몇 달 뭐, 길게는 한 1년? 그렇게 썼겠지만, 딸깍으로 하면 뭐 몇 시간이 뭐야? 1시간 몇 분이면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름만 그냥 대충, 작가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책을 굉장히 뭐, 8,000권 말도 안 되는. 제가 어디, 민음사인가요? 어디, 그, 그 서점에서 민음사 검색해봤더니 6천 몇 권이더라고요. 민음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출판사인데. 여태까지 6천 몇 권을 냈는데, 종이책이죠. 근데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분명히 이제 그 제작 속도가 빠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1년에 9천 권? 그럼 민음사가 전체 지금까지 거의 몇십 년 동안 해온 그 작업, 그런 어떤 책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의 만 권에 가까운 이런 책을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왜 이렇게, 솔직히 누가 읽을까 싶은데 읽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주변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심자들이 독서에 막 입문한 사람들은 양서와 악서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고 이런 책들은 이렇게 막 거의 어떤 생각을 요하지 않은 그냥 정보성이기 때문에 그냥 술술 읽혀요. 읽히니까, 이게 나한테 맞네라고 하고 그렇게, 어, 독서 초보자들이 이게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의도로 만든지 그런 히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입문한 사람들은 그냥 얻어 걸릴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8,000권, 거의 9,000권 가까운 책들이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읽는 초보자들이 몇 명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는 거죠. 사거나 아니면 리뷰 같은 데에서 구독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밀리의 서재에서 이제 그 카운트로 집계가 되고, 그 카운트가 이제 쌓여서 이제 정산이 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많으니까, 책이.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9,000권을 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뻔하지 않나요? 돈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있죠.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뭐 주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유튜브를 해서 영상 올려놓으면은 만 수익이 이제 수익 창출이 된다고면 잡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올려놓고 이제 걸려라, 아무나 걸려라, 이제 파이프라인을 많이 꽂아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이 출판사의 어떤 그 출판 철학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이 되는 컨셉이 뭘까? 그런 책이 뭘까? 전자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뭘까? 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냥 간단한 그냥 러프한 어떤 그런 상업적인 전략은 있겠지만 출판사로서의 어떤 이런 어떤 책을 낼까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제가 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책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편집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고, 그냥 텍스트에다가 제목만, 그 H 태그라고 해서 제목 태그만 딱 해서, 목차만 딱 만들면은 전자책은 그렇게 해서 내도, 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만 있는 거예요. 이미지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텍스트라 하더라도 텍스트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글씨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밑줄을 넣는다든지,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기울기 같은 걸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편집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민낯처럼 그 텍스트 디자인이 하나도 안 된 텍스트를 그냥 목차만 나눠서 이렇게 만들면은 뭐 9,000권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건 아무나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런 주제를 삼아서 이런 원고를 생성하는 것도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뭐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 노하우는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 전자책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교정 교율도 하고 다 읽어보고 그런 어떤 후가공의 어떤 그런 노력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슈퍼출판사 AI가 숨어 있었다. 책 작가 이용 사실 안 밝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AI를 사용을 했다는 거를 밝히지 않으니까 사람이 읽었을 것 같다라는, 아니 썼을 것 같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 초보 독자들은 사서 읽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오류나 문체 반복의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AI가 요즘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사람만큼 그렇게 사람 냄새가 날 수 있게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교정 교열이라는 걸 보는 이유도 어떤 되게 러프하거든요. AI가 써낸 건 좀 러프해요. 러프하고 좀 거칠고, 나도 좀 건조한 문체고, 그거를 좀 더, 좀 교정 교열을 보고, 또, 윤문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많이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이제 글이 정제가 딱 되고, 이제 사람이 쓰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AI가 딱, 펴낸 원고는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뭐, 분명히 티가 납니다.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9,000권 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의도가 명확한 거죠. 슈퍼출판사의 저자가 대형 출판사 한 달치를 하루 만에 펴낸답니다. 네, 하루 만에 21권을 펴내기도 하고, 여기서 낸 최 땡땡이라는 저자가 4개월간 무려 137권을 썼답니다. 저도 책을 내지만 진짜 한 권 만드는데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굉장히 머리 아프거든요. 아무리 AI를 딸깍을 하든 뭐 AI를 써서 뭐 표지를 만들든 AI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고뇌가 없이는 좋은 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도 잘 안 팔려요. 전자책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전자책은 그런 노력을 해도 안 팔린다. 그러니까 그냥 쫙 깔아놓자. 그냥 아무나 걸려라. 그거 같거든요. 박리담회죠. 박리도 아니고 책값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뭐 8,000원에서 10,000원이 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딸깍으로 만들었는데 난 책값이 한 뭐 4, 5,000원이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책값은 거의 전문 출판사에서 만든 정도의 그 가격으로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가 산다고 했을 때 그 수익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 출판사에 많이 지적되는 거는 그 납본, 도서관의 납본 제도라고 있어서 이제 그걸 파일을 제출하면은 돈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납본은 거의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납본으로 번 돈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밀리의 서재나 뭐 크레마 클럽, 망건당 이런데 이제 그런 구독 서비스에 올리면은 그 최초 1권, 최초 한 번 열람했을 때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 9,000권 한번 누가 이제 뭐 주변 사람들 이제 누가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면은 뭐 9,000권 다 열었다. 그럼 9,000권 곱하기 뭐 10,000원, 그냥 10,000원이라고 잡아요. 9,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밀리의 서재 9,000권 다 봤다고 9,000만 원, 망건당 9,000만 원, 크레마 클럽 9,0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그렇게 짐작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될까? 만일 현재 없다고 전해진다. 저비용으로 우후죽순 책을 만들어내면 한 권 팔아도 이익을 모을 수 있다며, 건당 판매량은 적지만, 예, 와이드셀러라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인망이에요. 이렇게 딱 그물을 쫙 깔아놓고, 그렇게 딱 하면은, 뭐 피라미드 잡히고 막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외래종 있죠. 뭐, 저기, 베스라든지, 그 황소개구리처럼, 약간 교란을 시키는 거, 시장 교란을 시키고, AI가 대세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음, 편법으로, 편법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분명히 이 출판사의 책을 열어보진 않을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 저자라든지, 아예 이 기사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열어볼 거란 말이에요. 보통 밀리서재 이런 데는. 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그리고 그 책이 뭐 다 100%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AI가 써냈던 그 정보를 정제해서 어쨌든, 원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뭐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AI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의 신뢰성은 그래도 조금 높다고 봐요. 네. 아주 형문맥락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찍어내는 거는 좀, 좀 허탈하잖아요. 처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도구로, AI를 완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지 출판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고 그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고. 이렇게 출판을 대량으로 그냥 찍어낼 수 있다라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종이책 나오고 전자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도 그런 좀 우려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찍어내버리면 전자책의 가치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자책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고, 전자책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진짜 암적인 어떤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 분야에서도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4개월에 50종, 뭐 이 정도는 괜찮죠. 4개월 50종. 만들 수 있어요. 지식을 잘 집대성하지만 사람이라면 안 할 실수를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읽어보지 않으면은 그 원고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또 읽어봐야 돼요. 그 후가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9,000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내에 9,000권이란 그거를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정결하고 그 문장도 다듬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도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맞는지 AI가 거짓말 안 하는지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인도 해야 되거든요. 본문 디자인도. 근데 원고만 만들고 그냥 목차만 딱 해서 그냥 주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0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 뭐 이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겠죠. 다른 출판사도 이렇게 내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유독 이 출판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9,000권이라는 진짜 홍맹랑한 그 수치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출판사가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판을 할지 아니면 이걸 기회로 이 계기로 또 뭔가 좀 변화가 될지 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 출판은 그렇게 딸깍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AI가 한 30% 만들고 나머지 70%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출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딸깍 출판 그 출판사와 또 그 출판 관행에 대해서 제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뭐 서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AI로 인해서 뭐 영상도 그렇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그런 식으로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출판이라는 좀 특수성을 살펴봤을 때 이런 관행은 좀 별로 좋지 않다, 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